이제 사이트 제작이고요. 여기서는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스튜디오를 다운받고 그렇게 갖고 온 지적도를 정리한 다음에 주변 매스 모델링을 제가 그래서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환경 구축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국토정보 플랫폼 9번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저 이미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곳이 뜹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수치지도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수치지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처음에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이 가운데 떠요. 여기 합정역을 검색해 보면은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고, 여기 일단은 도엽에 들어가셔서 1대 1000을 클릭하시면은 사각형으로 쪼개진 도엽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중에서 합정역, 저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엽이 한 개가 요만한 겁니다. 1대 1000짜리 도면이 한 개가 요만해요. 저는 그래서 넓게 잡아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도엽을 다운받았는데, 이 다운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얘를 도엽을 건물을 하나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A죠. B를 선택해 볼게요. B. 그러면은 B가 속한 곳에 이 도엽이죠. 이 도엽에 뭐가 있냐면 수치지도가 있다라는 거죠. DXF 파일이 1대 25,000짜리에 포함된 게 있고, 5,000짜리, 25만짜리도 있고, 1대 1000짜리 이거를 다운받으시면은 바로 방금 선택됐죠. 이 도엽이 다운로드 된다는 겁니다. DXF 파일로. 그렇게 다운받으실 때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 다운이 될 거고요. 참고로 여기 회원가입할 때 비밀번호 규칙이 꽤나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시비번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크롬에 이제 그 비밀번호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4칸을 제가 다운받아서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은 11번 링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적도 이거를 제가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수치 지형도 zip 파일입니다.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받은 다음에 앞쪽을 풀어보면은 여기 4개의 DXF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4개를 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를 켜시고요. 라이노의 새 창을 열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서 새 창에 이거 저장하지 않고 노 템플릿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파일이 총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거는 일단 오픈으로 열도록 할게요. 컨트롤 O 눌러서 바탕화면에 해치주의 입문의 수치 지형도 여기 이제 첫 번째 거를 갖고 오고요. 오케이. 이제 첫 번째 지적도 파일이 갖고 와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임포트 가져오기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이 또한 그냥 다 그대로 OK를 누르시고요. 별다른 설정 바꾸실 게 없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딱 붙어서 만들어지고, 한 번 더 스페이스바 누르고 세 번째 거 OK, 똑같이 또 네 번째 거 OK. 갖고 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데이터 자체가 일단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도엽들이 하나의 절대적인 위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원점이 있을 거고, 원점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뭔가 이렇게 지형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점을 어떻게 보느냐? ZZ라고 입력하시면은 제가 만든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점 이렇게 선이 찍히는 건데, 보이죠? 원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모델링이 여기 있습니다. 줌 셀렉티드. 그래서 일단 지적도 파일은 원점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라는 게 일단 특징인데, 일단 얘를 갖다가 원점으로 이동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원점이 이쪽 방향에 있으니까 아마 여기 있는 끝점을 갖다가 원점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파일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Move M 스페이스바 누르신 다음 한쪽 끝을 엔드 포인트를 클릭하신 다음, 참고로 이게 엔드 포인트 안 잡히는 분들이라면 아래쪽에 오스냅 설정 중에서 엔드 부분을 좀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인트 투 무브 투 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이동할 거냐라는 건데, 0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원점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 원점으로 쑥 날아가게 되고요. 줌 셀렉티드 해보시면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형보다는 일단 주변 매스에 집중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지금 얘네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대충 건물 하나 길이를 이렇게 재볼 건데, 이쪽 길이를 재보니까 몇이래요? 9. 몇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9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1, 즉 1대1000 도면이다 보니까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mm가 1m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 파일은 항상 갖고 오신 다음에 원점으로 이동한 다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리얼 스케일에 맞춰서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1000대1 사이즈로 모델링을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리얼 스케일로 모델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프레임 두께도 만들 거고 뭐 유리 두께도 만들 거고 하는데, 그 모델링 스케일감을 익히기 위해서 일단 얘를 리얼 스케일 1대1 사이즈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시고 스케일 명령 SCA를 하신 다음 원점 0 엔터를 찍으시고 몇 배 키울 거냐? 1, 0, 0, 0 1000별 키울 거다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로딩이 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제가 선택한 이 지적도 파일이 모두 다 1000배 커지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네, 1000배 커졌고 컨트롤 A 누르고 줌 셀렉트 하니까 이렇게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 보시면은 여기 뭐라 썼는지 한번 볼게요. 지적도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고 여기 각종 명령어들이 있어요. SCA 스케일 명령으로 방금 1000배 키운 거고요. 이제 이것들을 쓸 겁니다. 셀 레이어는 해당 개체에 속한 레이어에 속한 개체에 속하는 거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HH 선택 개체 빼고 숨기기죠. J는 조인. 그 다음에 짧은 어떤 길이보다 짧은 커브 선택 셀 쇼트 커브, 그리고 열린 커브 선택인 셀 오픈 커브, 이 명령어들 이용해서 지적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레이어 쪽을 가보시면요, 0번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기본 디폴트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지적도에 포함된 레이어들입니다. 참고로 이 레이어들은 형형색색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레이어를 구분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레이어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레이어가 어떤 지역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도 레이어가 다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변 매스들 커브만 선택하려고 한다면 얘를 선택한 다음 레이어 B0014111 이라는 레이어를 찾아서 B0014111 이거 하나씩 찾아서 4111 이건가요? 우클릭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있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선택하려면 또 이거 레이어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쉽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셀 레이어라는 겁니다. SL이라고 입력하시면 셀 레이어가 명령이 실행되고, 지금 해당 개체 레이어를 잘 모를 때는 셀렉트를 누른 다음 이 레이어 하나 선택합니다. 이 레이어래요.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아직 선택되지 않은 것들, 아마 주거 건물들이 선택이 안 됐네요. 그러면 방금 썼던 명령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이어서 셀렉트를 눌러서 또 이 커브를 선택 OK. 여기도 선택 안 된 것들 있죠. 스페이스바 셀렉트 선택 OK, 스페이스바 셀렉트, 이쪽에 선택 OK, 스페이스바 셀렉트. 다 선택이 된 것 같네요. 그죠? OK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뭘 선택한 거냐면은 화면상에 있는 주변 매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한 겁니다. HH 눌러서 나머지 것들을 잠시 숨긴 다음에 이 중에서 굳이 모델링 하지 않고 이것들은 나중에 따로 모델링 해야겠다 싶은 것들, 여기 푸르지오 상가나 이런 것들은 건물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잠깐 숨기도록 할게요. 하이드로 숨기고, 그다음에 길이가 너무 짧은 것들, 이거는 아마 건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길이를 재보니까 6m 밖에 안 돼요. 랭스라는 명령으로 길이 재보니까 6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짧은 커브들을 선택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셀 쇼트 커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짧은 커브 선택해서 삭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셀 오픈 커브입니다.
셀 오픈 커브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고 끝에 있는 것들 열린 커브들이 선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익스트루드를 하더라도 위아래 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하려는 겁니다. 셀 오픈 커브는 그래서 끝과 끝이 맞닿아 있지 않는 열린 커브들이 선택되는 건데, 여기는 왜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선택이 되냐? 바로 이 커브하고 이거 두 개 커브는요 왼쪽 지적도 파일이 있던 거고, 이 두 개는 오른쪽 지적도 파일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현재 형태적으로는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두 개 개체이기 때문에 열린 커브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셀 오픈 커브라고 해서 열린 커브들을 선택한 다음 J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 지적도 사이에 있는 커브들이 일단 하나의 닫힌 커브로 만듭니다. 확인해 볼게요. 셀 오픈 커브. 이제는 끝에 있는 것들만 선택이 됩니다. 얘도 하나 선택이 되는데 이거는 어디가 열렸는지 찾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할게요. 셀 오픈 커브에서 조인을 했다면 이쪽 부분 말고 끝에 부분 선택되는 것들을 딜리트 키로 쿨하게 눌러주시고, 다음에 길이가 특정 길이 이하의 커브들을 삭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익스트루드 했을 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셀 쇼트 CRV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0m 2만이죠 2만이라고 입력하니까 이 정도로 선택이 됩니다. 이 정도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이드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짧은 것들도 보이니까 한 4만까지도 한번 잡아볼까요? 셀 쇼트 커브 4만. 4만 이하의 커브들은 꽤나 건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셀 쇼트 커브 3만. 이 정도까지는 뭐 익스트루드에 없어도 좀 애매하네요. 이건 냅둘게요. 그럼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주변 매스 커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주변 매스라고 보시고요. 제가 이거를 매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1층부터 5층까지 다양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ext 명령으로 음영뷰로 잠시 볼게요. 음영뷰로 ext 명령으로 위아래 솔리드인 거 솔리드가 yes인 거 확인하시고, 1층짜리면 3000, 그리고 5층짜리면은 3, 5, 15, 15,000, 이거 3층짜리면 9,000, 그리고 4층짜리면 12,000. 대략 랜덤하게 1층에서 5층짜리 건물 높이로 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스허퍼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동떨어진 거는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스허퍼가 있는 건데, 그래스허퍼를 이용하면은 이 모델링을 아주 순식간에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래스허퍼를 켜고요. 잠시 로딩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스허퍼는 우리 사용자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맨날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 툴인데, 아마 그래스허퍼 시크릿 노트를 듣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는 쉽게 따라오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캔버스를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검색창이 뜨는데, 바로 라이노의 커맨드 라인을 대체하는 검색창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캔버스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다가 제가 커브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갖다가 아이콘이 검색이 되잖아요. 똑같이 생겼죠? 얘를 이제 엔터 쳐서 갖고 오는데, 아마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텍스트 모드라고 합니다. 가운데 아이콘이 아니라 텍스트로 표현되는 텍스트 모드라고 하는데, 그래스허퍼에서의 설정은 딱 하나입니다. 마치 라이노에서는 엘리어스 설정만 하면 끝나듯이, 그래스허퍼는 디스플레이에서 드로우 아이콘스를 체크해 주심으로써 모든 설정이 끝난 겁니다. 딱 이 설정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도록 바이포컬스 애드온을 이용해서 컴포넌트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커브들, 바로 라이노의 커브들을 갖고 오는 컴포넌트, 배터리가 되겠는데요. 얘를 이 전체 커브들을 갖고 올 거잖아요. 우클릭하시고 셋 멀티플 커브를 누르면 라이노 상에 어떤 커브들을 설정하려니 물어보는데, 이때 얘들을 쭉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뭔가 바뀐 건 없어 보이지만,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원래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지금 라이노 지오메트리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녀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두께를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의 두께는 원래 익스트루드 커브, 익스트루드 서피스 같은 라이노 명령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퍼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 하나로 있습니다. 다만 커브가 입력되면은 열린 위아래가 뚫린 채로 만들어지고 서피스, 면이 입력되면은 솔리드, 위아래가 막힌 솔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커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운더리 서피스 얘를 연결하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요. 이 면을 갖고 1층에서 5층까지 각 층고는 3천을 갖는 박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보세요. 일단은 내가 1층에서 5층이라는 랜덤을 만들 거니까 랜덤 컴포넌트를 갖고 오시고 얘는 범위 그리고 개수입니다. 여기다가 1에서 5라는 범위를 왜 1층에서 5층이니까 개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커브의 개수 지금은 저는 2000개가 약간 넘네요. 2053개라는 2053 그 숫자를 넣음으로써 1에서 5라는 랜덤한 숫자를 몇 개? 2053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범위, 지금 0에서 1이라는 범위 그리고 1개라는 랜덤 값이 있기 때문에 0.771094라는 0에서 1 사이에 랜덤 값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construct domain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범위를 만들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퍼는 이런 이름을 보시고 이제 검색하시면 되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입력을 합니다. 1 엔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1에서부터 5 엔터 이렇게 여기 이제 1에서 5라는 범위가 만들어졌고 이 범위에 몇 개? 바로 이 커브. 현재 얘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냐면 레퍼런스드 폴리라인 커브라는 205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제가 패널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포컬스 에도는 패널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여기는 이름이 안 달리더라고요. 이것도 투명으로. 패널로 보시면은 현재 여기는 어떤 데이터가 흘러가느냐 볼게요. 출석번호 0번부터 2052번까지 총 2053개의 출석부를 딱 보니까 폴리라인 커브 현재 이 와이어에는 2000개가 넘는 커브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거를 넣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수많은 데이터를 넣으려는 게 아니라 뭐래요? Number of random values 숫자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얘네들 몇 개야? 그 개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출석부를 보고 몇 개인지 세워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리스트 랭스라는 겁니다. 리스트 랭스는 한번 볼게요. 리스트 랭스는 이 리스트를 넣었을 때 해당 리스트의 개수를 2053이라는 숫자를 딱 하나 만들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작업할 때 그 옆으로 미는 게 뭐냐면 Alt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옆으로 늘어납니다. 줄이지는 못해요. 줄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굳이 안 알려드리는 겁니다. 늘리면요. 줄이는 방법은 이거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Alt 누르고 드래그 하다가 Alt를 다시 한번 누르세요. 손 뗐다가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아래로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컴포넌트 이렇게 이동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아래나 위에 다른 알고리즘들이 있으면 걔들이 엉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출석부가 몇 개 있는지 2053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얘는 뭡니까? 0에서 아니죠. 1에서 5 사이에 2053개의 랜덤 값이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여기서 층수만 뽑으려고 했어요. 1에서 5라는 층수만 뽑으려고 했는데 뒤에 얘네들이 필요 없는 거지. 소수점이 아니라 난 정수를 원했어. 랜덤을 우클릭하시고 인티저 넘버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랜덤의 이 검은색 고양이를 우클릭하시고 인티저 넘버를 클릭합니다. 그럼 하단에 인티저스라고 딱지가 붙게 되고요. 1에서 5까지 랜덤한 숫자들이 몇 개? 2053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높이값으로 쓰기에는 숫자가 작죠. 웬 층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예쁜 알고리즘을 위해서 숫자를 위에다 곱하겠습니다. 곱하기 3000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예쁘죠? 3000을 하게 되면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는 3000에서부터 15000까지 랜덤한 숫자들이 몇 개? 2053개 있는 거죠. 그럼 이 익스트루드는 이 면을 갖다가 높이를 돌출시키겠다라는 거고, 유닛 Z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약간 로딩이 걸릴 겁니다. 사실 라이노하고 그래스퍼가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 공면 모델링 이런 거보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런 박스형 모델링이더라도 반복되는 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보시면은 잘 만들어졌는데, 이 커브가 뭐가 들어왔든지 간에 일단 닫힌 커브들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서페이스를 했을 때 다 면이 100% 만들어질 겁니다. 걔를 돌출시키겠다, Z방향으로. 그럼 여기 돌출하는 값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돌출할 값이 뭐냐? 1에서 5 사이의 층수를 갖는, 그리고 각 층고가 3000이기 때문에 1에서 5 사이에 랜덤한 숫자 몇 개? 이 커브 개수만큼의 랜덤한 숫자. 단 정수여야 층수기 때문에 1.5층, 1.464층 이런 거 없죠. 1, 2, 3, 4, 5 정수만 출력되게끔 인티저 넘버스에다 체크를 했고요. 곱하기 층고를 함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Z값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룹을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룹을 해야 나중에 선택이 쉽기 때문에 제가 그룹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지적도 파일 정리할 때마다 여기 우클릭 셋 멀티플 커브로 정리된 커브를 넣음으로써 한 번에 짜자잔 하고 주변 매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일단 이 파일은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여기다가 매스 메이킹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매스 메이킹.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도 파일 갖고 올 때마다 massmaking.gh라는 그래서 파일을 열어서 우클릭 셀 멀티플 커브만 해가지고 짜자잔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룹은 갖다가 전 방금 라인에 있는 커브를 갖다가 그래서포를 갖고 오는 set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갖고 왔어요. 마지막에 나온 이 지오메트리를 라이노 지오메트리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래서포를 껐을 때 한낱 거품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베이크라는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그룹을 우클릭, 가운데 있는 아이콘을 우클릭하시고 베이크를 클릭하시고 0번 레이어로 만들게요. OK를 누르시면은 바로 0번 레이어에 이제 그래서폰 끄고 0번 레이어에 이렇게 생긴 건물 매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쪽에 봐보세요. 와이어프레임이었다가 순식간에 방금 음영뷰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메쉬 모델링을 우리 사람 눈에 보이게끔 렌더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뷰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와이어프레임 뷰가 컴퓨터가 가장 안 힘들어하는 뷰다. 음영뷰는 살짝 좀 더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와이어프레임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소커브 덴서티에서 아이소커브 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어를 정리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얘네들 있죠. 레이어를 하나 새 거를 만들 거예요. 바로 2D라는 이름으로 레이어를 만들고요.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이 0번 레이어 빼고는 죄다 선택 Shift 클릭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맨 아래로 가서 Shift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쭈루룩 선택이 되거든요. 2D라는 곳에 끌어 넣도록 합니다. 짜잔. 그러면 얘가 들여쓰기가 한번 되게 되는데,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 파일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시면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구를 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작업을 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전구를 끄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뭘 덜 했냐면, 일단 레이어를 한 개 더 만들어 3D라는 레이어를 만들고 그 아래다가 01 언더바 주변 매스잖아요. 그래서 매스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3D에다 넣게요. 그래서 이거 작업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지적도 파일을 갖고 와서 정리를 했다면 2D라는 레이어의 하위 레이어에다가 지적도 레이어들을 넣습니다. 필요한 거 다 끝나면 사실 얘를 삭제하셔도 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3D를 만들어서 이제 재질별로 레이어를 하나씩 만들 건데, 일단은 주변 매스부터 만들 거죠.
이렇게 만든 주변 매스를 01 언더바 매스 레이어로 넣고 그 뒤에는 뭐 글래스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뭐 그런 각종 재질별로 레이어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0이라는 디폴트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지오메트리들은 다 0이라는 레이어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변 매스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신 다음에 LC, 체인지 레이어를 하신 다음 방금 만든 01 언더바 매스에다가 OK를 하시면 01 언더바 매스 레이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 탭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음영뷰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레이어마다 색상이 있는 겁니다. 01 언더바 매스의 레이어 색상을 약간 거무튀튀한 회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레이어 정리가 거의 다 끝났지만 뭘 해야 되냐면 우선 2D 레이어 쪽에 SH 하시면은 숨겨놨던 모든 지오메트리들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쪽을 갖다가 건물을 만들 거예요. 여기를 제거하고 어디냐면은 지역도 보시면은 이 부분 싹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가지고 이 지오메트리들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선택이 지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룹되어 있는 상태 언그룹으로 풀어주셔야겠죠. U 스페이스 하시면 언그룹으로 풀어지게 되고 얘네들을 이제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룹을 해놓는 이유 라인으로 베이크할 때 그래서퍼에서 마지막에 그룹한 이유는 쉽게 선택해서 레이어 바꾸기 위해서였던 거고 한번 레이어로 바꾼 이유에서는 굳이 그룹되어 있지 않더라도 레이어를 우클릭 셀렉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어서 굳이 그룹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로 사이트 주변에 사이트 대지 커브를 갖다 뽑아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01 언더바 매스 아래에 02 언더바 사이트라고 하고 바로 여기 사이트 외곽선을 따서 이 레이어에다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도록 얘는 살짝 분홍색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현재 커런트 레이어가 0번이기 때문에 지금 폴리라인으로 만들 거거든요. 폴리라인으로 만드는 지오메트리가 0번 레이어에 속할 것이고 레이어 체인지 레이어죠. LC 명령어로 02 언더바 사이트로 옮기려고 합니다. PL 폴리라인이죠. 얘를 예쁘게 스냅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C 스페이스바 클로즈 닫는다는 뜻이죠. 방금 만든 지오메트리 셀 라스트로도 선택할 수 있고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만약 방금 만든 지오메트리가 잘 안 보인다 싶으시면 그냥 2D 레이어 전구를 이제 꺼도 되죠. 그럼 딱 얘만 보일 거 아니에요. LC 사이트에다가 OK. 이제는 사실 이제 2D 레이어를 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구를 끈 상태로 있으셔도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변 매스와 여기 지형 사이트 외곽선이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매스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정리되어 있는 작업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